배병주, 네. 변재윤, 네. 송영, 네. 송혜설, 네. 신민규, 네. 안준성, 네. 양준영, 네. 유원기, 네. 이관용, 네. 이태임, 네. 이호연, 네. 임동영, 네. 임수경, 임수경, 임지훈, 네. 임수경이는 그제, 아닌데, 잠깐, 그랬어요. 전용현, 네. 정가은, 네. 정민지, 네. 정윤식, 네. 진희주, 네. 최석영, 네. 최정윤, 네. 최지원, 네. 하주연, 네. 황서인, 네. 임수경, 임수경, 그래요. 그 다음에, 예. 어제 수업이 끝날 무렵에 질문이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사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캐리얼 카본이 있으면 탄소의 4개의 결합이 서로 다른 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에난티오머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에난티오머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그리젤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L폼이다, D폼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L폼 같으면 항상 편광면을 왼쪽으로만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L폼인데 실제 편광면이죠. 편광면으로 가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을 통과시켜가지고 오른쪽으로 편광면이 조금 기울어져 가지고 가는 게 이제 각도 얼마가 회전되어지고 왜 그러냐면 에난티오머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거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딱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걸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걸 정하기는 정했는데 요걸 이제 L폼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 알데하이드 그룹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아미노산 같으면 뭐 이쪽이 R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식이겠죠. 이게 이제 D 컨포메이션이고 이쪽이 L 컨포메이션.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관성을 못 가지는 거죠. 그런 걸 전혀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할 수도 없지만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를 쓰기는 합니다. L 글리세라이드를 기준으로 씁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미노산에서도 이쪽을 아미노 그룹으로 주고 이쪽에 H 두고 이쪽에 R을 주고 요걸 L이라고 합니다. 얘가 정의했듯이.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우리는 L 폼만을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 아미노산은 L 컨포메이션만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일 때만 이야기고, 이제 다른 카본에서 에난티오머가 뭐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L로 정의를 했던 걸 요런 식으로 R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컨포메이션으로 하면 구분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를 구분하기가 쉽다는 거죠. 입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하느냐, L이라든지 S 컨포메이션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네 탄소의 네 가닥에 네 부분에 붙어 있는 D들의 분자,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원자죠. 원자량이 가장 작은 걸 이 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면의 뒤쪽으로 두고 분자량이 큰 걸에 따라서 순서를 1번, 2번, 3번을 정해가지고 어떤 회전을 하냐, 어떤 방식으로 회전을 하냐. 이게 R은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고 S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다. 여기 세 개를 1, 2, 3 원자량에 따라서 번호를 붙였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거죠. 이것만 하나 해보면 알겠죠. 뭐 다른 건 안 해도. 이제 H가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는 얘를 최고 뒤쪽으로 보내고 나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대충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거는 앞으로 T난 거잖아. 이 두 개는. 앞으로 T나 있고 얘 두 개는 뒤로 지금 면 뒤로 있는 거잖아. 얘를 이쪽으로 뒷면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OH가 오고 얘는 뭐 특별히 뭐 뒤집어진다고 해도 얘들은 변화가 없죠. 예, 위치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이게 탄소에 붙어 있는 거는 얘는 C이고 직접 붙어 있는 건 C이고 얘는 O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원자량이 가장 크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가. 그래서 O 다음에 H 붙이면 O가 탄소에 붙어 있는 O가 이게 C보다는 더 원자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1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C에 붙어 있는 두 번째는 얘는 H 하나고 O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H 두 개에 O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은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라고 풀어주느냐 하면 이렇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이 이중결합이니까. 그러면 얘가 2번이 되겠죠. 얘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S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S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이러면 S 글리세랄데히드는 항상 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러면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입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쪽으로 회전하는 경우들은 R자를 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L 컨포메이션 우리가 딱 정한 그것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간혹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 세포 벽을 이루는 펩티도 글라이칸층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특이하게
단백질의 일부를 디컨포메이션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에 의해서 그걸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런 거의 방어 시스템으로 된 거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L 항상 L 어디 갔습니까? L 컨포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D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L 컨포메이션의 아미노산이 전부 다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효소가 입체적인 것까지도 다 인식해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미노산은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해주면 명칭을 이야기해주면 구조식으로 아미노산을 쓰는 거는 그냥 일단 뺐습니다. 문제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구조를 쳐다보고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미노산을 세 글자로 표시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다 안 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메사이오닌, 페닐알라닌 이렇게는 쓸 겁니다. 트리프토판 이렇게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아미노 그룹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페닐알라닌은 뭐가 있는지 여기 OH 그룹이 있는지 이걸 대충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 차지를 구한다든지 이거의 경우에 이쪽에 칼복실 그룹이 있는 것도 이거 빼먹으면 또 네트 차지 구하는 거 다 틀립니다. 항상 N터미널에 얘 있고 C터미널에 칼복실 그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과 끝부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N터미널 이쪽으로 가는 걸 C터미널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네. 요거 빼먹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이거 외워가지고 여기에 뭐 붙어 있고 그냥 PK 값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트 차지를 구할 때 여러분 다 틀립니다. 이 얘를 고려 안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는 정신을 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기에 이온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PK 값은 다 주죠. 여러분 PK 값을 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얘가 OH가 떨어지면 O가 H가 떨어지면 무슨 이온이 마이너스 차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그거 여러분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아미노산 20개를 아는 것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20개를 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뭐 외우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특히 사이드 체인을 유심히 봐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합니까? 이 지금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네트 차지를 구한다든지 PI 값을 구한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예. 여기 4장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건 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중 뭐 2점짜리 여기 설명이 맞느냐 0표 틀리냐 꼽표 이해하는 거는 간혹 우리가 이야기 안 한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못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소소한 것도 봐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죠. 요 4장은 그렇습니다. 예. 4장은 어쨌든지 간에 아미노산을 기억해야 되고 네트 차지를 구하는 걸 해야 되고 pH를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다음 PI를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예. 그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 4장입니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힘의 노력에 비해서 이걸 다 읽어보고 하려고 하면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다 읽어보고 하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나중에 뭐 구석에서 뭐 문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나? 되더니만. 그럼 이제 다른 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안 되지. 이거 안 돼. 어쨌든 그냥 다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장으로 가볼게요. 저기 4장이 이렇고 5장을 먼저 볼게요. 그러고 나서 2장을 이야기를 할게요. 5장은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5장은 다 보지를 못합니다. 5장은 그러고 설명부분이 대부분이고 단백질 분리하는 건 대부분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죠. 단백질 분리하는 건 뭘 위해서 봐라. 이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뭐입니까? 어피니티, 사이즈 익스클루전, 뭐 이런 거 또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요 앞에 뭐가 요 사이즈 익스클루전 종류는 이것도 있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내용을 알고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또 하이드로포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온 익스체인지. 아이온 익스체인지는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걸 분리하는 연구소라든지 회사라든지 가면 거의 몇 가지 품목을 그냥 반복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셋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단백질을 분리하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은 대충 다 잡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게 불편해서 좀 개선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도 봤지만 정적인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시키고 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합이 보통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합력이 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피니티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어피니티도 보면 할로텍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공유결합을 시켜버리잖아요. 배진에. 그럼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예. 그 외에 엉뚱한 거는 절대로 안 붙으니까 오염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엄청 선호합니다. 뭐 좀 비용이 지불하고라도 오히려 더 깨끗한 거, 순수한 거, 정제되어진 걸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스탠지 같은 경우도 이오닉, 이 정적인 인력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이게 하나의 결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고 어피니티는 5-2에 나올 텐데 어피니티 그거는 뭐 그렇게 정리할게요.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건 이제 단백질 구조 같은 게 상관없이 혹시 이제 이것도 무슨 분자랑하고 서브 유닛이 몇 개 있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하는 이제 정량하는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사라든지. 이거는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품으로도 이런 것들 사용되어지는 거가 매번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쓸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지금 상품화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는 것 중에 이것 중에서는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거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이런 부분들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정량할 때도 그냥 우리가 정량하는 게 참 아직도 문제기는 한데 요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이 필요할 때가 있죠.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뭘 흑강 개수를 받으셔 알아야지 이걸 농도를 정확하게 구합니다. 이거는. 예. 그 단점이 있지만 이건 알 수 있거든요. 순수하게 한 번만 분리하기만 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소개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러프하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있나 없나만 볼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하고 지나가라.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로리 방법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 단계의 수준의 약간 아주 세련되지 못한 이런 그런 상태 전초적인 거다. 이제 요 정도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 실험을 할 때 하는 거는 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 레드포드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험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크마지 블루로 가지고 쓰는데 요런 것들에 그래도 꽤나 많은 아미노산을 커버하잖아요. 예, 사이드 체인이 좀 다른 거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아까 이 UV로 가지고 측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볼만 하죠. 그 다음에 로리 방법이 더 세련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던 브래드포드도 이거가 우리가 쓰는 모든 시약은 여러분들이 그게 그런 시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외국 제품을 다 쓰죠.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제품을 이게 비용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훨씬 더 센시티브하고 정확성이 더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죠. 예, 이게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약을 몇 개를 씁니다. 예, 앞에 있던 브래드포드는 크마지블로 하나만 쓰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걸 하기가.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할 때나 한 번씩 단백질 농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이걸 쓰기는 합니다. 잘 안 쓰죠, 우리도 이런 거. 예, 이제 요런 거 정도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가 한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여러분 유심히 쳐다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만 쳐다보고 가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이제 실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하나 긋고 여러분들이 농도를 결정해야 될 단백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흑강도를 측정해가지고 예. 750이나 얼마 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커브하고 만나는 지점에서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솔팅 아웃 하는 거 아모늄 설페이트에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편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균을 키워 가지고 그걸 소니케이트로 깨 가지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해가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포 추출물을 가지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DNA라든지 RNA 때문에 점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원심 분리하는데 힘들겠다 싶으면 그거 침전해가지고 뉴클레이 애시드라고 하는 걸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면 또 원심 분리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성이 확 줄어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피니티로 가든지 어피니티는 여러분들이 두세 개 한번 그냥 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이오닉 체인지로 가든지 이런 식입니다. 예.
주로 어피니티로 많이 가더라. 뭐 이 이야기고 그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솔팅 아웃을 할 때 요렇게 하면 분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걸 한번 들어봐 놓으면 이렇게도 한다고 옛날에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면 이걸 찾아봐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본 거와 안 들어본 거 차이가 나거든요. 같이.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다. 여러분 알겠죠? 5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는 알겠죠? 예, 정량하는 거는 뭐가 뭐, 그 제목만 봐도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는 하겠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예, 그렇게 하고, 2장으로 갈게요. 예, 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2장이 좀 너무 기초적인 거거든요. 뭘 하냐면 핸더슨 해셀바 이퀘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2장을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막 네트 차지도 구하고 아이솔 일렉트릭 포인트도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요. 예. 이제 2장도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연습 문제 있는 걸 뭐 그대로 내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연습 문제를 풀어봤으면 여기 나오는 문제나 뭐 그게 특별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50분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문제 엄청 어렵게 막 머리를 싸잡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너무 어렵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5.2도 이는 볼 필요가 없죠, 이거 우리가. 5.2를 한번 볼까요? 어피니티밖에 없는데, 어피니티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뭐, 이거는 뭐, 5.2에, 예, 여기 어피니티만 한번 뭐,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런 거라도 한번 쳐다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다른 것, 뭐, 쓰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제품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예, 버리는 것도 적게 하고, 순수하게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인슐린이라든지 분리를 하는데 똑같은 뭡니까 세크로마이스 세르비스 효모에서 분리하다든지 차우라고 해가지고 CHO라고 하는 차이니스 햄스터 오블이라고 하는 난소 세포입니다. 햄스터 알죠? 그 난소 세포가 왜 그걸 선택하느냐? 유캐리오틱 진핵세포에서는 거기 꽤나 잘 자라고 많이 자랍니다. 덴시티가 있게, 밀도 있게 자랍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 세포 떼가지고 키우면 그렇게 빡빡하게 안 자랍니다. 그렇게 자랄 수가 없죠. 그거는 암세포나 그렇잖아요. 암세포에서 뭘 분리해가지고 인슐린을 분리해가지고 판매 못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정상세포에서 합니다. 분리합니다. 그런데 이 CHO라고 하는 거는 이 정상세포인데 이게 꽤나 밀도 있게, 여러분, 밀도 있게 자란다는 게 뭔지 알죠? 그래야지 양이 많아야지 분리가 하면 많은 양을 분리하잖아요. 이게 차이니스 햄스터 오블이라고 해서 이게 난소세포입니다. 햄스터. 이걸 거기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효모.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스 요거로 쓰거든요. 효모. 일반 효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효모입니다. 여기 여기다 넣어가지고 키우거든요. 예. 이거는 깨기가 되게 쉽습니다. 뭐 디터전트 넣으면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세포막이.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완수대부분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거 한 번만 봐보세요. 그냥 제목만이라도. 이게 앞으로는 이쪽이 대세가 될 거니까요. 예, 맞추고 그냥 이런 거 한번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SDS 페이지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분리한 거는, 이거는 활성을 다 잃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활성 실험 못 합니다. 활성 실험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앞에 했던 아이온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어피니티,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건 활성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SDS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지금 변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 이걸 칼로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진 젤이잖아요. 말랑말랑. 요거를 갖다 찹스틱 만들듯이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이겨버립니다. 난도질하듯. 그래가지고 물에 담궈 놓으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십니까? 요 단백질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 양만 가지고도 아미노산 서열 결정을 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이게 진짜 원시적으로 하네 싶은데 이거는 뭐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도리가 없는데요. 이거는 변성돼도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활성은 다 이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분리하려고 했던 단백질이네.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안 쓰잖아요. 조금 써가지고 넣는 거. 그 이야기, 요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5-1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고 이제 2장으로 갈게요.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정리만 딱 해가지고, 예, 이 2장에 나오는 것도 풀어볼 거만 딱 풀어보고, 이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이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애들이 좀 여러 과목이 있으면 그렇게 공부를 하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된 것 같다 싶으면 좀 이제 작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소소한 것도 한번 읽어봐라. 이게 어떤 식인가. 그런 식이죠. 2장입니다. 2장도 뭐 따지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분자 간의 상호작용?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장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몇 개 정리를 해보십시오.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거가 계속 사용이 될 거죠. 여러분 이제 PI 값을 왜 구했습니까? 우리가 실제 분리하는데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피니티 쪽으로 가면서 PI가 그렇게 중요성이 조금 덜해진 거죠. 옛날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게 PI 값이.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거 이제 앞으로 가서 한번 보기는 할게요. 이게 이제 분자가 상호작용은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더 이상 뭐 이건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 뭐 분자 간의 인력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연이 최고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분산력도 무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속이라고 이것도 엄청난 게 강한 힘입니다. 쌍흑자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참 특이합니다. 수소가 관여해서 이렇게 힘이 강한 인력이 작용하더라. 뭐 요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뭐 또 한번 보려고 하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 물 싫어한다는 뜻이죠. 요거는 하이드로필릭한 거죠. 요건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면 이게 이제 마이셀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고 요렇게 된 거 마이셀이죠. 요거는 리피드 바이에리어 레이 이중층이라는 거, 지질 이중층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수석도 뭐 여러분들 삼투압 이것도 뭐 우리 삼투압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솔트가 너무 많으면 요걸 교환을 시켜가지고 이 물을 버프를 교환을 한 두 번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솔트가 싹 평형을 이루지만은 이 솔트가 거의 대부분 다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을 분리하다 보면 이런 다이알리시스는 많이 씁니다. 용액을 교환하는데 이것 말고 시간이 없으면 요 간단한
일회용 칼럼을 쓰기도 합니다. 솔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칼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칼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입니까? 일회용 칼럼입니다. 예. 그 부피가 너무 많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하죠. 요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 연기를 좀 했죠. 우리가 완충용액은 산과 짝임기. 왜 완충용액, 여러분들 완충용액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pH의 완충용액을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을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pH 얼마의 완충용액을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그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고. 거기 이제 우리가 중화적증 실험에서 알아낸 거지만 우리가 사실은 핸더슨 헤셀바이 이케이션이라고 해서 요 식을 가지고 결국은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얘하고 거의 근접해 있는 산을 선택을 하면 요거하고 산과 짝염기의 비가 1 정도 되는 것이 최상이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걸 또 어디에 쓴다고 했으면 오만 데다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산이 pH가 얼마일 때 어떤 이온이 우시하고 할 때도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네트 차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pH에 따라서 네트 차지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식인데 우리는 딴 데도 쓴다는 거죠. 네트 차지로 얘가 우시하게 플러스 차지가 우시하게 존재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pH쯤 되면 네트 차지 0이 되겠네 해서 그게 PI 값이고. 근데 그런 겁니다. 여기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간단하게 해도 이해가 가니까요. 예. 여기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이걸 막 자세히 여러분들이 글쎄요 보려고 하면 이런 거는 보십시오. 이거 완충 용액을 제조하는 데 쓰더라. 그러면 요것도 알잖아요. 어떤 pH에서 어떤 이온의 형태가 혹시하더라. 그것도 핸더슨 헤셀바이 이케이션에서 그걸 인해 가지고 네트 차지를 구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특정 물질이 어떤 pH에 담궈 뒀을 때 pK 값을 알고 있으면 어떤 물질을 이게 어떤 pH에 담궈 놓을 때는 어떤 이온이 하더라 하는 거는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니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거꾸로 하는 거죠. 요겁니다. 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죠. 요 뜻이죠. 산이 지금 여기 얼마고 얼마인데 요 pK 값 얼마인데 그러면 이 용액의 pH가 얼마일 거다.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럴 때 산과 이거는 염기는 짝염기만 이 식이 성립합니다. 짝염기가 아닌데 무슨 NaOH하고 HCl을 중화적증했는데 이 시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입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산이나 이런 거가 산이나 짝염기가 섞여 있을 때 pH가 얼마냐를 할 때는 짝관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식을 써봐야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요걸 구할 때는 산이 얘면 초산이면은 초산의 농도가 얼마인데 그러면 초산 나트륨, 소듐 얘가 얼마인데 이게 짝입니다. 얘 짝입니다. 이 사이에 얘가 농도가 얼마고 얘가 얼마 농도 그때 얘 초산의 pKa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주어지니까요. 이 용액의 pH가 얼마일까? 이런 거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거하고 생판 상관없는 걸 여기다가 F-가 얼마 있다고 해서 NAF 얘 짝염기 관계 아니잖아. 그럼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 있다고 해서 이런 거죠. 염기는 염기죠. 염기는 염기인데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염기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염기죠. 그렇죠?
얘가 염기로 작용하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거 0.1몰 있고 얘가 0.1몰 있다고 해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pH를 이거는 못 구합니다. 이거는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거만 알면 뭐 뭐든지 다 알 수 있죠. 사실 산염기 뭐가 나와도. 네. 요 밑에 식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는 계산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pH가 5.0이고 0.1몰 완충농액 1리터를 만들려고 할 때 산과 짝염기 몇 그램을 넣어야 되는 걸 계산하는 걸 해두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데 여러분 실험할 때 벌써 이미 이 트리스 가지고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트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유명한 트리스 HCl의 산입니다. 그 짝염기는 트리스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장 유명한 버프를 만드는 산과 짝염기입니다. 트리스 HCl이 얘가 산이고 트리스가 뭐입니까? 염기입니다. 염기. 얘의 짝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램을 구하려고 하면 얘의 몰 질량을 알아야 되고 얘의 몰 질량을 알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거야 이 문제가 나오면 주어지겠죠. 이렇게까지 구한다고 하면 몇 그램 섞어줘. 1리터에 물 일단 한 600, 700 넣어놓고 얘 섞어줘. 그래가지고 녹여다가 나중에 딱 녹았으면 물을 1리터로 딱 만드는다. 거기 1리터 버퍼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잘 없죠.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경우는 다이알리시스 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큰 용 부피를 안 만들죠. 우리는 뭐 기껏 만들어봐야 예, 50ml, 그것도 스탁 솔루션이 100ml, 요 정도 만들죠. 그래 나는 뭐 몇 년을 쓰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이다. 예,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또 이상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번씩 하려고 여기 또 있다가 그냥 공간을 두고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오해의 수준에서는 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물어볼 걸 물어보고 답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여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정량하고 분리하는 건데 분리하는 그 기술은 요 정도 알아도 주로 요즘은 어피니티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막 칼럼을 몇 개를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노동이거든요. 중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분리할 때 보통 한 일주일을 잡습니다. 그때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일주일 잡았죠. 다 키워놓은 그걸 가지고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세포 추출물을 만들고 하는 것 정도에 일주일 정도 잡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 없죠. 많이 어피니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마칠 겁니다, 지금. 혹시 질문이 더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남아서 지금 질문을 더 하고, 내가 미안한데 책이 없습니다, 지금. 책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책을 보면 답을 해주겠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책에 있는 거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또 학교로 가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오늘은 지금 못 갑니다. 또 이어진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책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 날 2시 반부터 3시 반인데 50분 시험을 봅니다. 그 505, 506에서 시험 이제 나누는 거는 그때 가서 나눌 거고, 그렇게만 알고 있고, 확정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수요일 정도에 잠깐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잡고, 모르는 것만 해가지고, 체크를 해놓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마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